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116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두 번째 시간 갑니다. 문제 5번. 이번에는 전표 오류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먼저 8월 달에 만중 상사로부터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어서 선수금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기에 대손으로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래요. 선수금이 아니야. 외상값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대변에 선수금을 없애주고 외상매출금 써주냐? 아니지요. 왜? 이미 대손 처리했어요. 그럼 전년도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835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먼저 대손 충당금 있죠? 109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회수했으니까 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이거는 공부가 돼 있어야죠. 8월 22일 082 그럼 여기 선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다.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는 거. 이때 거래처는 원래는 지우는 게 맞지만 채점은 안 할 겁니다. 결국 대손 충당금 요것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다른 거 빼고 거래처는 지우는 게 맞지만 놔둬도 아마 틀렸다고는 안 할 겁니다. 이번에 9월 15일 날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13만 원은 거래처에다가 보내는 화환대금 접대비죠.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이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가 바뀌어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다. 자, 날짜가 9월 15일 0915 그럼 광고 선전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한 글자 더 치죠. 그리고 800번대를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 813 외우면 되잖아요. 아니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거 많이 외웠잖아요. 기본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그냥 알아야지. 그래서 비용 중에 800번대 1번 801 복리후생비 811 접대비 물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813 감가상각비 818 대손상각비 835 이 정도만 외워놔도 쓸만한 게 많은데 이걸 못 외우면 곤란하지요. 이 정도는 진짜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결산이네. 자, 결산은 또 수동자동 있잖아요. 수동을 먼저 하죠. 끝나면 자동이죠. 이때 자동 결산은 뭐가 이슈? 기대감이 있지. 기대감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 끝나면 F3 전표 추가해줘야죠. 기대감이 있냐? 1번 아니 기대감 없어. 2번도 기대감 없어. 3번도 없어. 뭐야 다 수동인데 1, 2, 3번 다 수동. 기말재고 대손 감가 없잖아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영업 후에 전기요금이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 미지급이지 뭐 미지급 비용.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자, 일반 전표에 적는 거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수도광열비 800번대 100만원. 그 대변에 아직 못 냈잖아요. 미지급 비용. 결산 때는 미지급 비용. 이게 더 맞는 거고. 물론 미지급금도 맞다고 한댔죠. 우리 시험은 관대하다. 웬만하면 다 맞게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대. 어느 변에 있었나 모르지만 그랬는데 영업부 컴퓨터에 수리비를 지급한 걸로 밝혀졌답니다. 수리비는 수선비잖아요.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수선비. 그럼 현금 과부족은 자연스럽게 대변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자, 일단 현금 과부족이 어느 변에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차변에 수선비가 나와야 된다. 800번대 비용이니까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엔터 치면 안 되죠. 현금이 찍혀. 이럴 때는 과부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현금 과까지 치거나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됐죠? 3번 12월 1일 국민은행에서 1억 원 9자리가 억 단위입니다. 9자리 한눈에 읽어야 돼. 우리는 1억 원을 12%로 빌렸대요. 12월 1일부터 다음 29년까지 5년이네. 그 다음 달 5일날 주기로 했대. 이자가 매달 주는데 다음 달 5일날. 어쨌든 이번 달 말에는 오늘이 12월 31일이잖아요. 24년 12월 31일이야 오늘이. 그죠?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죠. 그 차변의 이자 비용. 그리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 수정분기해라. 월할 계산해라. 12월 1일자로 빌렸으니까 미지급은 한 달 12분의 1. 다시 1억 원이고 1억 원 곱하기 연 12% 0.12
계산기 누를 때는 0.12죠. 곱하기 12분의 1. 한 달. 12월 1일부터니까 12월 한 달만 들어가요. 그럼 약분하면 12, 1, 1%만 곱하면 돼. 그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써주면 되고 100만 원. 그 대변에 실제 돈을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이렇게 결산 때 쓰는 겁니다. 넘어가고, 기말재고 나왔다. 기대감이 왔네. 기말재고. 자동이잖아요. 자동. 이거밖에 없네. 끝. 그럼 물론 여기는 자동으로 해도 되고 일반 전표 수동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답만 맞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쉽게 하라고 자동 결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화면 가서 오른쪽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치고 그냥 엔터 치면 이 빨간색 상품 매출 원가 부분에 요 상품 매출 원가 부분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죠. 여기다 적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상품 매출 원가의 기말 재고 여기에다 1,500만 원을 적어주고 다른 건 없으니까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조금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미지급 비용까지 있지만 조회 F12 눌러보면 갑자기 분계가 많이는 안 돼 있네. 매출원가 딱 나왔네. 자동으로 떴죠. 끝. 됐습니다. 나오면 되고, 자 마지막 장부조회가 3개인데 요거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근데 어딜 가야 되는지 조회만 해봅시다.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이거 계속 나와. 지금까지는 접대비였는데 올해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 바뀌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자, 지출이 가장 많은 달과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이 중에 키워드.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이럴 때는 총계정원장 보랬잖아요. 자, 이거는 실무 강의 마지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어디 갔니? 총계정원장 클릭하셔가지고 상반기 중이니까 0101에서 0630까지 그리고 접대비가 813 기업 업무 추진비 813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1월부터 쭉 내역이 뜨는데 그 중에 많은 달이 몇 월이냐? 저는 6월인데 답은 2월이에요. 왜? 저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아셨죠? 네, 이것까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어딜 확인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월까지의 직원급여는 총 얼마냐? 총급여잖아요. 급여 비용이죠. 급여 비용. 그리고 이거는 계정별 원장. 어차피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필요하니까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합잔이나 학계잔의 시산표나 아니면 손익계산서를 보셔도 돼요. 어차피 비용이니까 어딜 봐든 상관없다. 일단 계정별 원장 볼까요? 여기저기 쑤시면 돼요. 계정별 원장 쑤시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어딜 보는 게 낫겠다 보입니다. 5월까지니까 0101에서 0531까지. 그 다음 급여 800번대 1번 급여 치면은 여기 합계가 1280. 물론 정답하고는 달라요. 정답은 2700이고 1280이었죠. 일단 기억하시고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합잔 열어서 5월달로 가자. 05 엔터. 차액 아니요.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판관비로 가서 급여를 보세요. 1280 맞죠? 두 군데를 열어봤는데 두 군데 똑같다. 그럼 정답이죠. 맞은 거죠. 그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로 가보자. 손익계산서로 가봤을 때 05월 딱 줬을 때 자 판관비 중에 급여를 딱 보니까 128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딜 보든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계정별 원장, 합잔, 손익계산서 3군데 봤는데 어디가 편하냐? 나 여기가 편하던데? 그럼 이걸 보면 되지. 나 여기 편한데? 보면 되죠. 제일 불편한데? 안 보면 되지. 자, 어쨌든 근데 어딜 보든 상관없다. 근데 키워드를 보고 이건 어디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라는 게 자주 하다 보면 생겨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 거래처죠. 거래처라는 글자나 거래처 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을 보시라 이거죠.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갔을 때 날짜들 6월 말 현재면 0101에서 0630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리고 신나게 엔터 치면은 어디가 많은지 여기 잔액
요 잔액 있는 데다가 여기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어디가 제일 적은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진짜 백데이터 아니니까 정답은 저도 몰라요. 답은 46300이래요. 이런 것들은 뭐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뭐 데이터 보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을 거고, 자 다음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백데이터는 2주 후에 나오거든요. 그럼 2주 후에 깔끔하게 다시 한번 또 이쁘게 오늘은 그냥 대충 찍은 거잖아요. 대충 유튜브에 올릴 거.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쁘게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에 좀 제발 좀 알려주셔서 구독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디서 뵙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회계 1급에서는 무조건 뵙길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